같고요. 여러분 그 시간표를 꼭 확인해 주세요. 아시겠죠? 우리가 월수는 화목은 11시부터 1시고 금요일이 3시부터 5시인가 그럴 겁니다. 그쵸? 근데 다행히 혹시 미적분이 월요일날 오전에 있는데 미적분을 1시로 바꾸는 게 좀 낫지 않나요? 연달아 수강하실 수 있게. 네. 그쵸, 알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시간표를 알아봤는데. 오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간표 꼭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대수 파트가 지금 현재 바뀌기 전에 이름이 수원이에요. 그래서 고등부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 하나거든요. 왜 어렵냐면 여러분 단원마다 연관성이 거의 없고 그 중간에 보시면 삼각함수라는 단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를 가장 어려워하거든. 그래서 이번 특강 때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풀지 못하겠지만 기본 개념하고 대표 유형 정도는 푸실 수 있게 제가 좀 체크를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수업 중간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손을 좀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난이도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꽤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좀 들어주시면, 아니면 수업 끝나고 저한테 따로 오시면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메이크업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교재를 가장 쉬운 걸로 좀 썼어요, 여러분. 대신에 숙제를 프린트로 따로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로 숙제하시면서 계속 개념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이거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면 단원이 처음에 지수로그라는 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 다음 수열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주로 좀 쭉 나가겠습니다. 괜찮죠, 이거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맨 첫 페이지 보시면 거듭제곱이랑 거듭제곱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요건 여러분 사실 중3 때 했었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래? 우리가 얘를 이렇게 부르면 A를 뭐라고 불렀냐면 중3 때 A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A는 3의 제곱근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렇게. 맞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근자가 한자로 뿌리 근자예요. 뿌리 근자. 무슨 말입니까? 뿌리가 되는 수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제곱해서 3이 되는 뿌리가 되는 수를 A라 그랬던 거야. 맞죠? 실제로 A가 몇 나와요? 계산해 보시면 뿔마 루트 3 나온다는 거 아시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제곱해서 3이 되는 뿌리인 수다 라는 걸 제곱근이라고 했던 건데 이번에는 거듭제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수를 4제곱 했는데 뭐 5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읽냐면 A는 5의 뭐라고 읽어요? 4제곱근이다 라고 읽어요. 맞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4제곱해서 5가 되는 뿌리가 되는 수다 라는 뜻인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식으로 좀 표현하겠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쭉 읽어보니까 거듭제곱이라는 건 했었어요. 맞죠? 뭡니까? 여러 번 곱하는 거야. 여러 번. 맞죠? 얘는 무슨 말이야? A를 n번 곱했다는 소린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거겠지. A 하나, A 둘 쭉 가서 어디까지? A를 n번 곱했다라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맞죠? 근데 우리가 포인트는 자, 얘를 일단 지수라고 해요. 지수. 얘를 지수라고 했던 거죠. 지수. 위에 있는 수를 지수라고 하고 밑에 있는 수를 밑에 있다 그래서 밑이라고 불러요. 얘를 지수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좀 알고 있읍시다. 괜찮죠, 여기까지? 그 다음 중2학년 때 했던 게 있었어. 지수법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잖아요? 밑이 같고 곱하기면 지수끼리 뭐 할 수 있다? 지수끼리 더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배웠던 거죠. 지수법칙에 의하면. 또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배웠어요. 밑이 같고 나누기면 지수끼리 뭐 할 수 있었다? 뺄 수 있었다 라는 걸 배웠단 말이죠. 이렇게. 이런 걸 지수법칙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수법칙 중에서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한 3번째, 4번째 타임 중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외우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첫 번째 성질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등수학에서는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고등수학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등수학에서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 마이너스를 없애면서 분모 분자를 바꿔주시면 돼. 무슨 말이냐? 얘는 지금 분모가 1 아니겠어요? 값? 그래서 얘는 지수를 마이너스를 없애주시면서 분모 분자를 바꿔주시는 역수를 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8분의 1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값.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 2분의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를 없애주시면서 분모 분자를 어떻게 해주면 돼? 바꿔주는 역수를 취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 얘가 9분의 4가 된다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중등수학에서 몰랐으면 이제 알 수 있는 거. 모든 수의 0제곱은 항상 1이 됩니다. 항상.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에요. 무슨 말이냐? 어떤 수를 0제곱하면 항상 1이 나온다는 겁니다. 요건 제가 추후에 나올 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두 가지 성질은 좀 알고 계시죠? 맞죠? 그러면 그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다 중학교 때 했던 지수법칙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거듭제곱 근부터 설명 우선 드릴게요. 가, 맞죠? 자, 제가 설명드린 게 요겁니다, 여러분. 가, 맞죠? 무슨 소리냐? 이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수식을 쓰시고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x를 n제곱하면 a가 된다라고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얘는 이렇게 쓰는 거야. x는 a의 무슨 제곱근? n제곱근이다. 이렇게 쓰시고 읽으시고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x라는 수는 얘가 주어죠. 주어. 얘는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무슨 뿌리냐? n제곱해서 a가 되는 뿌리다. 그런 수문가. 이런 얘기인 거겠죠. 맞죠? 근데 우리 벌써 했었어요. 뭘 했었냐? 일단 뒤에 한번 보시죠. 갑. 개념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잘 기억해 놔주세요. 갑. 거듭제곱 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은 3번. 개념 3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념 3번에 별표를 5개 때려주래요. 5개. 요 단원부터 수능 직접 출제 범위인데 여러분. 그쵸? 수능 직접 출제 범위에서 요 단어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그 개념 3번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잘 봐봐. 자, 칠판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봐봐.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여러분 실근입니다. 뭐라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실근이야. 실근. 실수인 근인 겁니다. 허근은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 우린 예를 들어서 x세제곱이 1 나오는 수가 있겠죠. x세제곱이 1 나오는 수. 얘는 보나마나 실근이 하나고 허근이 2개라는 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린 얘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우린 실근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요 단어에서 수능에서 4점짜리 나오는 거 딱 요겁니다. 요거를 만족시키는 실근의 개수예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잘 들어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지. 예를 들어서 x를 5제곱했을 때 3이 나올 수는 몇 개냐?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근데 함수는 결국 방정식이랑 같기 때문에 얘는 뭐랑 똑같냐면 5제곱해서 3이 나온 수를 묻는 거니까 5차식입니다. 5차식. 5차식은 해가 몇 개예요? 5개예요. 5개. 맞죠? 그런 5개 중에서 실근은 몇 개 있냐? 이게 관건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x 4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봐봐. 4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인데 얘는 방정식 입장에서 보시면 4차 방정식이란 말이죠. 4차 방정식의 해 중에서 실근은 몇 개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맞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쫙 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 일단 n이 짝수인지 n이 홀수인지를 좀 나눠볼게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여기 안에서도 a 값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서 전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a가 양수인 경우, a가 0인 경우, a가 음수인 경우로 좀 나누겠습니다. 괜찮나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잘 봐. n이 짝수라고 해봐요. n이 짝수. 가장 대표적인 짝수가 누구 있냐면 x제곱이 있지 않습니까? x제곱. 맞습니까? 제가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x제곱 요렇게.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요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괜찮죠? 이거지? 제가 왜 그래프를 그리냐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좌표 평면을 찍을 수 있다는 건 무조건 무슨 수일 수밖에 없어요? 실수일 수밖에 없어요. 실수. 실수만 찍을 수 있다고 좌표 평면에. 맞습니까? 그럼 보자고. 잘 봐. 우리 하나 공통수학 상에서 배웠던 게 있습니다. 뭐죠? 그래프의 교점은 방정식의 해입니다. 맞습니까? 이거지? 그럼 보자고. 자, 일단 얘 x제곱이란 그래프를 그리고 a가 양수라고 해봐. 양수. 양수라고 하면 몇 점에서 만나요? 2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2점. n이 짝수인데 a가 양수면 몇 점이다? 실근이 몇 개다? 2개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2개. 맞습니까? 실제 2개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 x제곱이 5래요. x 몇 개죠? 2개입니다. 뭐죠? 뿔마 루트 5예요. 배웠습니다. 맞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a가 0이면요. a가 0이면 몇 점이야? a가 0이면 1점이에요. 1개구나. 맞죠? x제곱해서 0 나온 수 누구 있어요? 하나 있어요. 0 하나. 맞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하나. a가 음수면요. a가 음수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다 없다? 없다. 예를 들어 볼까? x제곱이 마이너스 1 나오는 수를 구해봐. 말이 안 되죠? 왜?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외우시면 됩니다. x의 n제곱이 a를 만족시키는 실근의 개수는 짝수일 때는 양수일 땐 2개, 0일 땐 1개, 음수일 땐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값. 괜찮으신가요? 잘 기억해 놓자고. 그럼 이런 질문 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x 4제곱이 8이라고 해요. 8. 얘 몇 차식이야? 4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해가 몇 개여야 돼? 해가 2개여야 돼. 4개여야 돼. 4개. 그러면 우리 방금 했잖아. 짝수인데 양수다. 실근 몇 개예요? 실근이 2개라는 소리고 허근이 몇 개라는 거예요? 2개라는 소리인 겁니다. 맞습니까? 4차식이니까 해의 개수는 차수만큼 있어야 되겠지. 맞습니까? 이번엔 홀수를 한번 보자고. 홀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x 세제곱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x세제곱이요. x세제곱은 항상 0,0을 지나고 x가 커질수록 어떻게 돼? 점점 더 커지겠죠? x가 작아질수록 어떻게 돼? 점점 더 작아지겠죠. 이런 그래프입니다. 맞죠? 아,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a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무조건 홀수인 경우에는 실근이 몇 개다? 실근은 하나구나. 항상 하나입니다. 항상 하나. 항상 하나예요. 예를 들어볼까? x세제곱이 예를 들어서 7이래. 맞죠? 얘는 해가 몇 개야? 3개여야 돼. 총 3개. 3차식이니까. 근데 실근은 무조건 몇 개다? 실근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고 허근이 몇 개일 수밖에 없다? 2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무조건 수능에 나옵니다. 항상 지금도 나오고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제가 설명드린 게 이제 이해되나 봅시다. 한번 칠판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래. 맞지? 여러분 요런 걸 읽고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입니까? n제곱해서 A가 나오는 근이니까 얘를 쓰시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수식으로. 맞죠? 요런 x 중에서 A가 양수, n이 짝수래. 짝수면 양수면 몇 개? 2개. 절대값은 같다. 맞죠? 2개. 절대값은 똑같겠지 항상. 그 다음 0이면 0 하나, 음수면 없다. 홀수면 무조건 몇 개다? 무조건 하나다. 무조건 하나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지금. 괜찮습니까? 이거지? 요 개념을 반드시 잘 기억해 주세요.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런 얘기였어요. 그 다음 넘어가셔서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한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잘 봐. 제가 예를 한번 드릴까? x세제곱에 3이 나오는데 얘 실근을 구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제곱해서 3이 되는 실근을 구하래요. 되게 쉬워. 어떻게 풀면 되냐? 잘 봐요. 여러분, 우리는 x를 구할 거 아닙니까? x를 구하면 돼. x를 구할 거니까 일단 이렇게 설명드려볼까? 쉽게 갈게요. 얘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얘 얼마지? x 얼마야? 뿔마 루트 얼마? 3이라는 건 중3 때 배웠어요. 근데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잘 봐요. 여러분,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얘는 사실 뭐가 생략된 거야. 뭐가 생략됐냐? 요 2라는 숫자가 생략된 겁니다. 원래 2제곱근이에요. 원래 2제곱근. 근데 2를 생략해서 그냥 제곱근이라고 쓴 거야. 그럼 같은 로직으로 접근하신다면 얘는 x가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읽냐? 세제곱근 3이라고 읽습니다. 세제곱근 3. 맞습니까? 무슨 말이야? 세제곱해서 3 나오는 수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쓸까? x의 예를 들어 5제곱근이 2래요. x 몇 개야? 실근 몇 개야? 실근 몇 개? 1개입니다. 1개. 왜 1개야? 홀수니까 무조건 1개죠. 얘는 x 뭘까? 5제곱근 2라고 읽어요. 5제곱근 2라고 읽습니다. 지금 괜찮습니까? 이거지? 근데 얘도 결국은 루트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루트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실래요? 루트의 성질 아닙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얼마예요? 루트 6이에요. 어떻게 알아? 루트끼리 합쳐지니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로직입니다. 맞습니까? 얘도 볼까요? 루트 2를 제곱하면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똑같은 로직입니다. 맞습니까? 여기가 똑같은 로직이야.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쉽게 푸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잘 봐. 칠판 잘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할 거 개념부터 쫙 정리해 드릴게요. 잘 봐. 이 거듭제곱근이라는 건 여러분 사실 지수로 바꿀 수 있어요. 지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얘가 지수의 분모로 오는 거예요. 분모로 오는 겁니다. 분모로. 맞습니까? 분모로 오는 거예요. 그럼 되게 쉽죠? 왜? 이렇게 해서 바로 구할 수도 있잖아. 어떻게 해주면 돼? 양변을 똑같이 3분의 1 제곱을 곱하는 거예요. 양변을 똑같이 3분의 1 제곱. 그럼 x가 어떻게 돼? x는 얼마야? 3의 3분의 1 제곱이구나. 얘도 정답이에요. 근데 학교 정답지에 보면 얘가 없어요. 객관식에. 왜 없냐? 얘를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의 분모를 거듭제곱근으로 밖으로 뺄 수도 있고 거듭제곱근을 지수의 분모로도 올릴 수 있구나. 그런 얘기인 겁니다. 지금 값. 괜찮으신가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럼 예를 들어볼까? 이런 거 한번 볼까? 세제곱근 2 곱하기 세제곱근 3을 해보래. 그럼 이게 얼마 나오겠어? 우리 지수 법칙에 따르자면 1번 법칙에 따르자면 어떻게 나와요? 세제곱근 6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되게 쉽지 않습니까? 근데 얘를 지수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2에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얼마? 3분의 1제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수 법칙에 따르자면 곱하는 거는 한꺼번에 밖으로 빼면 되니까 6에 얼마? 3분의 1제곱으로 서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위에 거랑 어떻게 돼요? 같아지게 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지금
괜찮으시죠? 그럼 이건 한번 해볼까? 세제곱근 5제곱근 2 이렇게요. 맞습니까? 세제곱근 5제곱근 2래요. 어떻게 쓰면 될까? 우리는 얘를. 되게 쉬워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지수로 바꾸면 되게 쉬워집니다. 해볼까? 얘는 어떻게 돼요? 2에 5분의 1제곱을 또 몇 분의 몇 제곱 하라는 거야? 3분의 1제곱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말하면 2에 몇 분의 몇 제곱? 15분의 1제곱이니까 다시 말하면 15제곱근 2가 됩니다. 얘를 나타낸 게 요 성질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아, 그래서 제곱근을 지수의 분모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맞죠?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하나만 양해를 구하면 저는 이제 수학을 옛날에 배우는 사람이어서 제가 학교 다닐 땐 얘를 승이라고 불렀어요. 가끔 학교에도 그런 셈이 있지 않습니까? 2에 뭐 3승 뭐 이런 식으로 맞죠? 그래서 제가 가끔 승이라고 하면 그냥 거듭제곱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안 쓸 건데 혹시나 튀어나올 수 있어서. 괜찮죠? 여기까지? 이런 거듭제곱의 성질이 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저는 바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까? 얘 밑에 요런 계산 하나 해볼까? 두 개만 하나 풀어볼까요? 문제 보시죠. 얘를 딱 보니까 뭐예요? 계산을 좀 하래. 근데 거듭제곱근은 어떻게 돼 있어? 거듭제곱근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의 분모로 올리면 좀 금방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럼 얘 한번 보자. 얘는 뭐죠? 루트죠. 루트. 아까 설명을 드렸지. 루트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2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다시 말하면 뭘까요? 256에 몇 분의 몇 제곱이야? 8분의 1제곱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근데 256은 2의 몇 제곱? 2의 8제곱이에요. 8분의 1이랑 계산을 하면 얼마가 돼? 정답은 2가 되겠구나. 그런 얘기인 거겠죠. 지금 맞습니까? 지수로 다 올리면 계산 쉬워집니다. 얘도 볼까요? 세제곱근 4, 세제곱근 864인데 세제곱근을 하나로 바꾸자. 하나로. 세제곱근 4분의 864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얘 약분하면 얼마가 돼? 얘 1, 2, 6이 되는 거죠. 근데 거듭제곱근도 뭘로 바꾸자? 지수로 빨리 바꾸자. 몇 분의 몇 제곱? 3분의 1제곱 이렇게요. 근데 216은 뭐에? 세제곱이냐면 6의 세제곱입니다. 6의 세제곱. 그러니까 얘는 다시 말하면 6의 세제곱에 3분의 1제곱이니까 얼마다? 6이 최종 정답이다 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지수랑 계산 똑같아요. 괜찮습니까? 이제 바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돼요.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맞죠? 같이 한번 보시죠. 요런 거는 중3 때 했던 거니까 빨리 갈게. 잘 봐. 여러분 제곱근 16이라는 게 무슨 소린지 아시겠나요? 중3 때 배웠습니다. 문제 보실래요? 16의 제곱근이랑 제곱근 16이랑은 완전 다른 말인 거 아시죠? 완전 다른 말이에요. 맞습니까? 얘는 무슨 말이야? 16의 제곱근. 무슨 말입니까?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니까 뿔마 4예요. 뿔마 4. 얘는 뭐냐? 제곱근 16입니다. 이거 그냥. 이거 얼마가 되는 거? 얘는 4가 되는 거야. 4. 맞죠? 그러니까 페이크에 속지 말자. 얘 4는 뿔마 4냐? 틀린 말이죠. 맞습니까? 니은 볼까요? 27의 세제곱근은 3분이다. 여러분 잘 봐. 이런 거를 수식으로 쓰실 수 있어야 된다고 심화에서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수를 세제곱하면 27이 되는 수가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겠지. 얘의 해는 3분이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 3차식이잖아. 3차식은 해가 몇 개여야 돼? 3개여야지. 3개. 하나밖에 없으면 말이 안 되지. 다만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죠. 이런 말이 붙으면 맞는 말이죠. 27의 세제곱근 중 실근은 3분이다. 그럼 맞는 말이지. 왜? 홀수니까 무조건 실근 하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까? 얘 틀린 말인 거겠죠. 결론적으로는. 얘도요. 81의 4제곱근 중, 자 빨리 써보자. 수식으로 4제곱해서 81이 되는 수가 있나 봐요. 이렇게 맞죠? 얘 실수인 것은 2개다. 맞습니까? 실근 2개인가요? 맞아요. 왜? 짝수잖아. 짝수면서 양수면 몇 개였지 아까? 2개였습니다. 맞는 말이 되는 거겠죠. 맞죠? 네 번째,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 중, 자 빨리 식으로 써보자.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25가 되는 수 중에서 실수인 것은 없다. 없나요? 홀수잖아요. 홀수. 홀수면 양수든 0이든 음수는 무조건 몇 개야? 한 개는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 한 개가 뭘까요? 마이너스 5라는 것도 아실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이제 디귿만 맞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지금 값.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밑에 넘어가셔서 이따 풀 시간 쫙 드릴게요. 그 다음 거듭제곱근의 계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문제 한번 보시죠. 얘를 계산하라는 건데 저는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항상 습관적으로 지수로 올리는 게 버릇이 돼서 항상 이렇게 풀거든요. 그게 제일 빨라요. 제 생각에도 항상. 그럼 써보자고. 24에 얼마?
3분의 1제곱 곱하기 244면 얼마? 3분의 1제곱이 됩니다.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그럼 3분의 1제곱을 밖으로 공통으로 빼자. 3분의 1제곱을 맞죠? 그 다음에 24 곱하기 244만은 바보 아무도 없죠? 소인수분해 때려야지 빨리 맞죠? 얘 몇의 세제곱이에요 얘? 얘 몇의 세제곱입니까? 얘 3의 4제곱 아닌가요? 3의 4제곱? 그렇죠? 3의 4제곱 맞습니까? 아니 이제 3의 5제곱인가요? 5제곱 요렇게 맞죠? 얘는요? 얘는 2가 2개, 3이 2개 이렇게 되나요? 아니지. 얘는 2가 하나, 2가 2개, 3이 하나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지. 4, 3, 10이니까 2가 3개, 3이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거지? 그럼 써보자고. 지수법칙에 따르자면 곱하기니까 2는 3개, 3은 몇 개? 3은 6개구나 그 말이겠네요. 맞습니까? 아 그럼 끝났네. 지수법칙 이제 하나씩 줘. 얘는 2의 1제곱 곱하기 얘는 3의 몇 제곱? 3의 2제곱이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9이 18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지수법칙입니다. 지수 어렵지 않아요. 맞죠? 얘도 한번 볼까요? 빨리 지수를 써보자. 얘는 분모로 뽑을 수 있는 거니까 둘이 곱하면 30이니까 얘는 A 얼마? 30분의 12제곱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얘는요. A에 어떻게 돼? 5분의 4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지수의 법칙에 따라서 밑이 갖고 곱하기면 지수끼리 더할 수 있으니까 30으로 통분 때리면 30 더하기 얘가 30으로 때리면 24가 되겠죠. 24. 따라서 다시 말하면 얘가 A 얼마? 30분의 얼마? 36이 되니까 약분하시면 A 얼마? 5분의 6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쓰시면 틀린 건 아닌데 학교 해설지 없어요. 정답지. 어떻게 써야 될까 얘를? 5제곱근 A의 6제곱이라고 쓰시면 완벽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네. 그 다음 오른쪽에 2, 4번도 한번 가보자고요. 잘 따라오세요. 얘도 자세히 보니까 빨리 지수로 좀 표현할 거예요. 근데 얘부터 좀 먼저 하자. 얘가 좀 쉬울 것 같아. 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까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여기까지? 그럼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얘부터 한번 써보자. 얘는 2가 있고 3이 있으니까 A의 몇 분의 몇 제곱? 6분의 1제곱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밖으로 낼 수 있는 게. 얘는 2에다 4니까 A의 몇 제곱? 8분의 1제곱으로 낼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 얘도 한번 보자고. 얘도 4가 있는데 얘도 2가 생략되어 있는 거 보니까 2, 4, 8이니까 얘도 A 얼마? 8분의 1제곱이 되어 있는 거고 얘도 4, 3, 10이니까 요게 생략되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곱하기니까 얘는 나가리가 되겠죠. 딱 보니까. 그 다음 밑이 갖고 나누기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지수끼리 뺄 수 있는 거겠지. 지수법칙에 따르자면 요렇게. 맞습니까? 따라서 최종 정답은 A 얼마? 12제곱의 1인데 얘는 다시 말하면 12제곱근 A가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지수를 올리시면 돼요. 그 다음 위에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를 전부 다 올리자. 그냥 써보자고요. 27에 6분의 1제곱 괜찮죠? 그 다음 곱하기 81에 8분의 1제곱입니다.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루트니까. 그 다음 나누기 3의 얼마? 6분의 1제곱이다. 그런 얘기인 거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잖아. 뭘 알고 있어요? 교환법칙이 가능하잖아요. 나누기 더하기는. 그럼 6분의 1승, 6분의 1승 똑같아요. 약분을 먼저 하자. 그럼 어떻게 돼? 9에 얼마? 6분의 1제곱 곱하기 이제 81에 8분의 1제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하자? 계산을 빨리 하자. 얘는 3의 제곱이니까 제곱이 있으면 6이랑 약분하면 3분의 1제곱 되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지수법칙. 곱하기 얘는 3의 4제곱입니다. 4제곱이 있으니까 8분의 4니까 3의 얼마? 2분의 1제곱이 되니까 밑이 갖고 곱하기면 지수끼리 뭐 할 수 있다? 더할 수 있다. 따라서 6제곱은 3의 5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완벽한 정답이 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셔서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의 확장. 어렵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거죠, 여러분.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이건 좀 외워주세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제 로그 함수 들어가시면 아실 수 있어요.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그 다음 아까 설명드렸던 거죠, 요거. 무슨 말입니까?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지수의 마이너스를 없애주면서 분모 분자를 어떻게 하면 된다? 바꿔주면 된다. 역수를 좀 취해주면 된다. 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게 다 똑같아요.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거죠? 지수가 있으면 얘는 지수의 분모로 가고 얘는 지수의 분자로 간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맞죠? 어렵지 않아요. 값. 얘도 마찬가지. 맞죠? n제곱근을 지수의 분모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맞죠? 계산이니까 충분히 푸실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얘도 볼까요? 얘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맞죠?
요게 지금 마이너스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 잘 안 보이는데 확대하니까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지금 값 해보자고요. 3 얘도 마이너스가 있네요. 괜찮죠? 해보자고. 전 얘부터 먼저 계산할게요. 괄호부터 잘 따라오세요. 얘도 마이너스가 있네요. 지금 가 맞죠? 잘 따라오세요. 3의 마이너스 5제곱 나누기 얘는 3의 제곱이잖아. 3의 제곱 이렇게. 그럼 지수법칙에 따르자면 얘는 3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이 갖고 나누기면 지수끼리 뭐 할 수 있어? 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됩니다. 요 안에 있는 수가요. 얘의 몇 제곱을 하라는 거야? 얘의 마이너스 3제곱을 하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3제곱. 그러면 둘이 곱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나오겠어? 3의 3제곱으로 나오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밑줄 치는 얘가 전체 쭉 계산한 게 얘라는 거예요. 따라 정답은 3의 마이너스 4제곱 곱하기 3의 3제곱이니까 밑이 갖고 더하기면 지수끼리 더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제곱이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어떻게 써야 됩니까? 얘를 3분의 1이라는 수로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 얘도 한번 보자고요. 얘도 보시면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보자. 맞죠? 근데 여러분 요건 좀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봐요. 이게 가끔 이렇게 풀 수 있거든. 예를 들어봐. 얘를 제가 6으로 바꿀게요. 잘 봐. 이거 많이 실수합니다. 보세요. 약분하면 끝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 하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더라도 짝수를 먼저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뭘로 나와야 돼요? 플러스 2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짝수를 먼저 거듭제곱을 풀어주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잖아요. 항상. 맞습니까? 조심하셔야 돼. 같이 봅시다. 자, 일단 이렇게 약분하시면 얘가 2가 되니까 얘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플러스 우리가 알다시피 더하기랑 곱하기 있으면 곱하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지? 소인수분해 빨리 해보자. 얘는 뭐예요? 5의 세제곱이에요. 얘는 뭐예요? 5가 2개, 2가 2개 있는 수입니다. 괜찮죠? 얼른 해볼게요. 이렇게 약분하시면 얘는 5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될 거고요. 그쵸? 얘는요 2분의 3을 각각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5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 되겠죠. 2랑 2분의 3이랑 계산이 되니까 따라서 계산을 먼저 하자. 곱하기 이렇게 계산하시면 밑이 갖고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하시면 5의 1제곱이 되는 거니까 최종 정답은 4 더하기 5 곱하기 8이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까? 따라서 8호 40에다 4 더하면 얼마다? 40? 4가 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지금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연습 많이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수학을 하다 보면 여러분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어려운 거랑 낯선 거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랑 낯선 거랑 다른 거예요. 어려운 거는 이해가 완전히 안 되는 거고 낯선 거는 연습하면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어요.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그 다음 문제 보니까 K를 구하래. K 값을. 맞습니까? 근데 저렇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게 뭐지 하는데 얘는 전부 다 루트니까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2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차근차근 써보자. 오른쪽 다 가리면 A고요. 그 다음 하나 가리면 얘는 어떻게 돼? A의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네요. 맞죠? 요거 가리면 얘는요 루트의 루트인 거니까 A의 4분의 1제곱이구나. 맞죠? 마지막에는요 2의 3개니까 6 아니죠? 2 곱하기 2 곱하기니까 8이 되는 거죠. 요렇게 요거 계산하라는 거구나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밑이 갖고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질 수 있는 거니까 8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요거 하라는 거겠죠. 지금 값. 따라서 계산하시면 A 얼마? 8분의 얼마? 8분의 15가 된다. 따라서 K 값은 8분의 15가 정답이 된다는 것도 아실 수 있습니다. 맞죠? 지수를 전부 다 올리면 되는 거예요.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2 애들 중에서 중간고사 틀려온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너 왜 틀렸냐 그러면 이 5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얘는 그래도 약간 조금 여기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 내신 들어가면 진짜 정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맞죠? 그럴 땐 여러분 빨리빨리 본인 느낌에 맡겨야 됩니다. 맞죠?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 입장에서 보시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A의 8분의 1제곱이 되는 거겠지. 얘가 2가 있기 때문에 생략이. 맞죠? 여기까지? 그 다음 얘 입장에서는요. 루트는 신경 쓸 필요 없고 밖에 있는 4제곱근만 보시면 돼요. 둘이 곱하면 20이니까 얘는 A 얼마? 20분의 얘가 3이 되는 거겠죠. 3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하라는 소린 거니까 몇 수로 통분하셔야 돼? 40으로 통분하시면 8호 40에다가 6이 되나요? 따라서 얘가 40분의 얼마? 11이 K가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맞습니까? 지수에 대한 계산인 거죠. 계산값. 넘어갈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똑같은 로직이에요. 얘도 뭐가요? 얘도 보시죠.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이런 건데 지수인데 얘는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뭐가 돼 있냐면 곱셈 공식입니다. 곱셈 공식. 맞습니까? 어떤 곱셈 공식이 있죠?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있으면 뭐가 되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수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볼까요? 얘는 자세히 보시면 완벽한 합차죠. 완벽한 합차입니다. 그래서 해보는 거지. a의 제곱인데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 방식으로요. 얘도 제곱하면 b의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 곱하기 또 얘를 하라는 거구나. 근데 둘도 뭐예요? 둘도 또 합차입니다. 합차. 그러니까 a에 또 얘 제곱하면 1이 되는 걸 거고요. 마이너스 또 얘를 제곱하면 또 1이 되는 거니까 최종 정답은 a-b가 된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죠? 합차 공식.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곱셈 공식 지금 아직도 아니었으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곱셈 공식 외워야 돼요. 곱셈 공식 고1 때 못 외우는 애 지금 공부 잘하는 애 본 적이 없어. 맞죠? 얘도 곱셈 공식입니다. 어떤 곱셈 공식이냐? 이런 게 있었어.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얼마? b제곱이라는 곱셈 공식이 있었어요. 얘를 전개하면 뭐가 나오냐? 얘를 전개하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나온다는 곱셈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네. 아, 결국 뭐예요? 얘를 다 곱하면 얘를 세제곱, 세제곱하면 1이죠? 플러스 얘도 세제곱하면 얼마요? b의 1제곱. 따라서 a 더하기 b가 최종 정답이다 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거겠죠. 맞죠? 곱셈 공식의 활용이었어요. 그 다음 넘어가시면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얘도 a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3일 때 쟤를 구하라고 합니다.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요런 걸 좀 눈여겨보셔야 돼. 자, 문제 보자고 여러분. 자, 얘랑 얘는 무슨 관계입니까? 역수관계라는 게 보이시나요? 역수관계라는 거 둘이 곱하면 1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 이런 건 역수니까 전개해봐요. 어떻게 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은 나오는데 중간에 플러스 2ab인데 둘이 곱한 게 1이기 때문에 플러스 2만 뜬다는 겁니다. 그럼 같은 로직으로 얘도 한번 보자고요. 얘가 나오려면 얘를 뭔가 제곱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a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제곱하는 순간 얘 제곱하면 얘 나오고 얘 제곱하면 얘 나오잖아요. 근데 중간에 누가 나와? 플러스 2라는 애가 나와요. 플러스 2라는 애가. 걔는 없애줘야 된다. 그런 얘기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3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얼마다? 7이라는 걸 아실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맞죠? 같은 로직으로요. 얘를 또 구하래. 얘는 우리가 방금 했던 거를 좀 활용하시면 이거 아니겠어요? 굳이 4제곱을 쓸 필요 없고 우리가 방금 했던 얘를 제곱하면 또 마이너스 2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값. 우리가 방금 1번 했을 때 얘가 7이었거든. 7. 따라서 얘는 7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얼마가 돼요? 47이 최종 정답이다 라는 것도 아실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저런 식으로 곱셈 공식을 좀 활용하시면 된다. 그런 로직이에요. 괜찮나요?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가시면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보시죠. 얘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의 2x제곱이 2래요. 맞습니까? 물론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a 한번 구해볼까요? a의 2x제곱이 2래요. a를 구해보자. 어떻게 해주면 돼? 양변에 2분의 1제곱을 곱하자. 2분의 1제곱 요렇게. 그러면 ax제곱이 얼마예요? 2의 2분의 1제곱인 거죠. 맞습니까? 근데 다시 말하면 얼마? 얘는 루트 2라는 거 아시겠어요? 루트 2. 그러니까 ax제곱이 얼마다? 루트 2구나. 그래서 얘 어떻게 주면 돼?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얘는 루트 2. 얘는 마이너스니까 역수니까 루트 2분의 1. 얘는요? 루트 2 마이너스 얘는 루트 2분의 1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푸는 거냐면 우리가 좀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죠. 뭘 이용해서? 분수의 성질을 좀 이용해서요. 분수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하더라도 전체의 수는 영향을 안 미쳐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알고 있는 미지수는 a의 2x제곱이에요. 2x제곱. 근데 2x제곱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주자. 어떻게 해요?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하자. 그래도 최종 수는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럼 곱한 수는 어떻게 되냐? 얘는 a 어떻게 돼? 곱하면 어떻게 돼? 지수법칙에 의해서 2x제곱이 되고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0제곱이니까 1이 됩니다. 1. 얘도 그대로 전개하면 a의 2x제곱이 될 거고요. 얘도 그대로 전개하면 a 0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아는 미지수가 나왔네요. 이제 맞죠? 그럼 그대로 대입하시면 얘가 3분의 1이 최종 정답이다 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거겠죠. 분수의 성질을 뭔가 좀 이용하자는 거예요.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서. 같은 로직으로 얘도 한번 볼까요? 얘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지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하자. 어떤 수? a의 x제곱을 곱합시다. a의 x제곱 이렇게. 그래도 전체 수에 영향을 안 미칠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하면 어떻게 돼? 지수법칙에 의하면 a의 4x제곱. 그대로 전기하면 a의 마이너스 2x제곱. 맞죠? 지수법칙에 의하면요. 그 다음 또 a의 2x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이제 그대로 대입합시다. 어떻게 됩니까? 얘는 3분의가 될 거고 얘는 플러스 2분의 1인 거 아시겠죠? 역수를 취하게 되니까 얘는요. 얘는 얘를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돼요. 따라서 요것만 정리하시면 되겠구나. 맞죠? 얘가 2분의 얼마? 2분의 9가 되는 거죠. 따라 최종 정답 얼마입니까? 6분의 9니까 얼마요? 2분의 3이 최종 정답이다 라는 걸 아실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지수법칙을 그냥 쓰자는 거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6번입니다. 6번. 자, 5의 x제곱이 2의 y제곱이랑 같대요. 몇으로 같대요? 10분의 1로 같을 때 얘를 구하시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잘 봐봐. 이런 게 있어요. 5의 x제곱이 10분의 1인데 x를 구하기는 좀 어려워요. 지금 맞죠? 근데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건 x가 아니라 x분의 1, y분의 1입니다. 그래서 나는 식을 좀 이용할게. 어떤 식을? 얘가 10분의 1이랑 같고 얘가 지금 10분의 1이랑 같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래서 양쪽에 똑같이 x분의 1제곱을 곱할게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지수의 양쪽에 똑같이 x분의 1제곱을 곱한다는 겁니다. 같은 로직으로요. 양변에 똑같이 y분의 1제곱을 곱할게요. 왜요? 얘랑 똑같이 꼴이 나오죠. 꼴이 똑같이 나왔어요. 맞죠? 근데 밑에 나온 게 아니라 지수에 나왔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둘을 곱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밑이 같고 곱하면 지수끼리 뭐 할 수 있죠? 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끝났네. 밑이 같고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하니까 얘가 딱 나오네. 저렇게. 그럼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왜 마무리 지을 수 있죠? 10분의 1을 역수 취해야지 10 나오지 않습니까? 역수 취한다는 얘가 몇이었다는 거? 얘가 정답 마이너스 1이었다. 그런 로직이겠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준다는 거겠죠.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풀어주면 돼? x분의 3제곱이 나와야 되고 y분의 1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양변에 x분의 1제곱을 곱할게요. 이렇게. x분의 1제곱. 지도 마찬가지 양변에 y분의 1제곱을 곱할게요. 이렇게. 근데 구하고 보니까 27은 3의 세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3의 x분의 3제곱이 나와요. x분의 3 나왔네? y분의 1 나왔네? 근데 뭐 해야 된대요? 빼야 된대. 지수끼리 빼려면 뭐 해야 되지? 나눠줘야 되겠죠. 나눠주시는 순간 지수법칙에 따르자면 뺄 수 있고 얘는 9가 되는 거겠죠. 끝났네. 얘가 2가 나와야 되겠네요. 최종 정답은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수를 좀 변형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맞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런 얘기인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 거듭제곱근의 대소비교를 한번 보시죠. 대소비교. 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수가 있는데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를 좀 비교하래요. 맞습니까? 근데 좀 비교하기가 애매해요. 왜? 세제곱해서 4가 되는 수가 클지 6제곱해서 5가 되는 수가 클지가 좀 불분명해요. 나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 전 항상 지수로 올리고 봅니다. 항상 지수로 올리자고. 이렇게 지수로 올리자고요. 근데 확실한 건 여러분 얘네들은 전부 다 양수라는 건 아시겠지? 양수예요. 양수. 맞습니까? 근데 지수를 딱 비교해 보기가 어려워요. 왜 비교하기가 어려워? 밑이 다 달라요. 밑이 다 달라. 그래서 어떻게 비교하자? 지수를 통일시키자. 어떻게 해요? 전부 다 2, 3, 6의 최소 공배에서 6제곱을 해버리자. 한꺼번에. 그러면 얘는 2의 몇 제곱? 3제곱. 4의 몇 제곱? 제곱. 5의 몇 제곱? 1제곱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겠네. 1번. 그 다음 얘겠네. 2번. 그 다음 얘겠네. 3번. 이렇게. 지수를 통일시켜서 대소비교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맞습니까? 그지? 그런 로직이겠죠. 그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로그라는 단원이 나오는데, 오늘 로그 기본 개념까지는 제가 쫙 설명을 드릴게요. 로그라는 게 여러분 되게 좋은 이제 학문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 그 다음 모든 수업은 여러분 영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수업 들으시면서 모르는 거 다시 한번 리뷰하세요. 꼭 아시겠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그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왜 쓰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쓰냐면 큰 수를 다루기 되게 편합니다. 큰 수를 다루기 편해요. 예를 들어서 뭐 1경 이런 거 있잖아요. 1조 이런 거 계산할 때 로그를 다 씁니다. 대학 들어가면. 맞죠? 근데 로그는 뭐냐? 로그 말 그대로 LOG 로그라고 써요. 로그라고 쓰고 밑이 있어요. A 그 다음 진수라고 불러요. 이렇게 있습니다. 로그 A 조그맣게 쓰고 X라고 써요.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를 좀 짚어드리면 얘를 밑에 있다 그래서 밑이라고 불러요. 밑. 얘를 진수라고 불러요. 진수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로그라고 쓰는데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저는 좀 갈겨 쓰다 보니까 저는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면 아 로그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맞죠? 로그 뜻은 뭐냐? 뜻은 되게 간단해. 이겁니다. 여러분. 로그 2의 8은 3이에요. 무슨 소리냐? 로그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하트. 2의 세제곱은 얼마다? 8이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로그 뜻 되게 간단하죠? 그럼 2의 32는 얼마일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에 몇 제곱을 해야 32가 나오냐? 하트를 그리시면 돼요. 몇 제곱이에요? 5제곱입니다. 이게 로그의 뜻이에요. 맞죠? 다시 말하면 지수랑 약간 연관성이 있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게. 일단 로그라는 건 여러분 설명은 쫙 드렸고 조건이 좀 필요해요. 얘가 성립하려면 조건이 필요해. 무슨 조건이냐? 밑 조건이 필요하고요. 진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반드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밑은 항상 0보다는 커야 되고 1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왠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봐. 이해하시면 되게 쉬워. 봐봐. 여러분 잘 봐. 로그에 마이너스 2에 32라고 해봐. 이렇게 되면 모순이 생기게 되죠. 왜 모순이 생겨? 여러분 마이너스 2제곱은 짝수승을 하면 플러스지만 홀수승을 하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밑은 0보다 어떻게 돼? 항상 커야 됩니다. 그 다음 또 1이 되면 안 돼. 왜 1이 되면 안 되냐? 밑이 1이 되는 순간 몇 제곱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몇 나와요? 1밖에 안 나와요. 1은 여러 번 제곱해도 1이니까. 그래서 1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밑은 0보다는 커야 되고 1이 되면 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진수 조건이 있어. 무조건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맞습니까? 얘가 0보다 크면 얘도 무조건 0보다 어때요? 큽니다. 선생님 마이너스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5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것도 뭐예요? 결론은 양수예요. 양수. 맞습니까? 그래서 밑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진수도 0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 커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로그의 정의를 한 번에 내리라고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겠죠. a의 x제곱한 게 n이라고 한다면 얘를 로그로 표현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 로그 x의 얼마? 로그 a의 얼마? n은 얼마다? x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겠죠. a의 x제곱은 n이구나. 이렇게 하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그랑 지수는 약간 반대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뭐냐? 이 로그는 미치는 게 여러분 이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밑 조건, 진수 조건을 설명을 드렸어요. 맞죠? 로그 여기 나와 있죠?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네요. 맞죠? 밑은 무조건 0보다는 커야 되는데 1이 되면 안 돼요. 그 다음 진수도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맞죠? 오케이.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 얘 한번 보실까? 로그의 정의. 너무 쉽죠? 왜? 얘를 x라고 해봐. 얘 2분의 1의 x제곱은 8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2분의 1에 몇 제곱을 해야 8이 나오냐? 그런 말인 건데 잘 따라오세요. 얘가 2의 세제곱 아니겠어? 그럼 우리 지수를 배웠으니까 얘가 몇이 되면 돼?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는 거 아시겠지? 마이너스 3이 돼야지 분모 분자가 바뀌면서 2를 세제곱하니까 8이 딱 뜨겠죠. 그래서 정답이 마3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한번 보자고요.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하는데 이렇게 이해해 보자고. 얘를 x라고 하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수를요. 9를 x제곱하면 27이래. 써보자. 9를 x제곱한 게 27이에요. 근데 27은 3의 세제곱이야. 근데 9는 3의 제곱이니까 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얘는 3의 세제곱이니까 3, 3 똑같으니까 2x가 얼마 나오면 돼? 3 나오면 되니까 x는 얼마다? 2분의 3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복잡해.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진도 나갈 설명 부분이 요겁니다. 여러분 이 로그의 성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제가 한번 쫙 설명해 드릴 거거든. 다음 타임부터는 좀 계산을 하실 수 있게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우선 여기서부터 한번 보시죠. 자, 로그가 정의되도록 x값의 범위를 찾으래요. 맞죠? 뭔 소리입니까? 로그가 존재하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 밑조건, 진수 조건보다 빨리 찾아. 밑조건 x는 0보다 커야 되는데 뭐가 되면 안 돼요? 1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진수 조건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얘는 이차함수로 보시는 게 편하겠네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얘는 결론은 뭐예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겠네.
붕 떠야 됩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맞습니까? 해보자고. 어때요? 맞죠 여기까지? 다시. 얘가 항상 0보다 어떻게 돼? 커야 된대요. 근데 어때요? 얘 0보다 안 크잖아. 안 큰 경우도 있네. 이런 경우네 지금 맞습니까? 얘가 2, 얘가 마이너스 1이네요. 따라서 0보다 크려면 이쪽 범위라는 거 아시니까 진수 조건의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는 2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얘랑 얘의 공통 범위를 좀 찾으셔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정답 어떻게 돼야 돼? 공통 범위 x는 2보다 어떻다? 크다. 이게 최종 정답이 되겠죠. 공통 범위니까 얘도 만족시키고 쟤도 만족시키는 범위인 겁니다. 지금 맞죠? 헷갈리시면 수직선을 그려보시면 돼요.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로그가 존재하도록 진수 조건, 밑 조건을 찾으라고 해요. 첫 번째 밑 조건 x-2는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x는 2보다 커야 돼. 두 번째 x-2는 1이 되면 안 돼. 그 말은 x는 3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겠네요. 그 다음 얘도요. 판별식 쓰자.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럼 이제 이차함수로 보시면 편해. 쟤는 위로 블록한 그래프인데 해가 얼마냐면 0이랑 4인 거 아시겠죠? 0이랑 4 이렇게. 그러니까 0보다 커야 되니까 요 범위예요. 요 범위. 0보다는 큰데 x가 4보다는 작아야 돼요. 근데 요거를 만족시키는 범위인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2보다는 커야 되는데 3이 되면 안 되고 0부터 4 사이라 그랬으니까 최종 정답은 어떻게 돼야 돼? 요게 정답이 되는 거죠.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정답 이렇게 쓰는 겁니다. 2보다는 큰데 3보다는 작거나 또는 3보다는 큰데 4보다는 작다. 이게 최종 정답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가시면 로그의 성질. 자, 나와 있죠, 여러분? 29쪽입니다. 29쪽에 1번 개념, 2번 개념, 3번 개념에 별표를 다 때려주세요. 오늘 이거 설명을 다 드릴 거거든? 근데 제 방식대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 방식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괜찮죠? 제 방식대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시작해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유형이 이게 11개인가 10개인데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 유형입니다. 로그 성질이에요. 자, 로그 A의 1은 0이라는 건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 A의 몇 제곱해야 1 나옵니까? 0제곱해야 1 나오죠. 아시잖아요. 맞죠? 아까 했었잖아.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자,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진수에 무조건 1 뜨면 0입니다. 뭐라고? 진수에 1 뜨면 무조건 0이에요. 무조건 0입니다. 진수에 1 떴다면 0이에요. 예를 들어봐. 로그 5의 1 얼마? 0. 로그 10의 1 얼마? 0. 항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 로그 AA는 1이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A를 1제곱한 게 A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난 어떻게 이해할 거냐? 무조건 약분돼서 사라진다고 할 겁니다. 약분돼서 1로 사라질 거예요, 항상. 맞습니까? 항상 약분돼서 1로 사라진다.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성질이 있습니다. 자, 로그는 밑이 같고 더하기면 진수끼리 곱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밑이 같고 더하기면 진수끼리 곱할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 봐봐.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8을 한번 해보자. 얘는 사실 얼마죠? 2의 몇 제곱해야 4예요? 2예요. 2. 얘는 몇 제곱이죠? 2의 몇 제곱해야 8 나와요? 3입니다. 정답 5예요.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 밑이 같고 더하기면 진수끼리 곱하실 수 있다고 해도 어때요? 한꺼번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법칙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수법칙은 밑이 같고 곱하면 진수끼리 더할 수 있었잖아요. 지수끼리. 로그는 밑이 같고 더하기면 진수끼리 곱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로그는요. 밑이 같고 빼기면 나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밑이 같고 빼기면 나눌 수 있습니다. 밑이 같고 빼기면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누어지냐? 뒤에 게 분모로 갑니다. 뒤에 게 분모로. 맞습니까? 아까는 비슷하죠? 아까는 밑이 같고 더하면 뭐 할 수 있다? 곱할 수 있었는데 이번엔 밑이 같고 빼기면 나눌 수 있어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 네 번째 성질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로그는요. 진수의 지수를 앞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익숙해질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진수의 지수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 로그 2의 32가 왜 5냐면 하트로 돌려도 되지만 이제 하트로 안 돌려도 돼. 잘 봐. 얘가 로그 2의 5제곱 아니에요? 5 떨어지면 5가 되는 거고 2 같으니까 어떻게 돼? 약분해서 1 된다고 생각하시면 얼마예요?
5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알고 있자고요. 로그의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건 위로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올릴 수도 있다는 소린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성질이 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연습하게 될 겁니다. 얘도 볼까요? 얘 한번 계산해보자. 어떻게 됩니까? 미치 갖고 더하기니까 진수끼리 뭐 할 수 있어요? 곱할 수 있어요. 곱하면 약분하면 2니까 곱해주면 얼마예요? 16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얼마지? 2입니다. 왜 2냐? 보실래요? 로그 4인데 얘는 4의 제곱 아니겠어요? 아, 그러니까 진수의 지수를 앞으로 떨구고 얘는 나가리 쳐서 약분하면 2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두 번째도 한번 보자고. 두 번째도 얘도 보겠습니다. 얘도 선생님 너무 복잡한데요 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 뭘 말씀을 드렸지? 떨굴 수 있다는 건 위로 올릴 수도 있다는 소린 거예요. 나는 얘를 위로 올릴게. 이렇게. 그럼 어떻게 올라가? 2분의 1제곱으로 올라가겠지? 맞습니까? 마무리 지어볼게요. 로그 2의 루트 6 빼기 로그 2의 루트 3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아, 그럼 미치 갖고 빼기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루트가 빼기니까 뭐 할 수 있어? 나눌 수 있죠. 루트 3분의 루트 6이니까. 맞죠? 그럼 끝났네. 어떻게 계산합니까? 얘가 2분의 1승 아니에요? 2분의 1승. 따라서 떨군 다음에 약분하시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 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지금 값.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잘 기억해 놓자고요. 값. 그 다음 4개의 성질이 남았습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번엔 밑변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요거 다음 타임에 연습을 할 거거든요. 지금 잘 복습해서 오세요. 자, 여러분 방금 해봤잖아. 로그는 계산을 하려면 뭐가 같아야 돼? 밑이 같아야 돼요. 밑이 다르면 계산이 안 돼. 예를 들어 볼까?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3의 5를 하래. 계산 안 돼요. 끝입니다. 이게 맞죠? 그래서 밑이 제일 중요한데 밑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 그런 얘기인 겁니다. 되게 쉬워.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로그 A, B를 내가 C로 바꾸고 싶다 하면 되게 쉬워. 로그 C, 로그 C 만든 다음에 얘는 분모의 진수로 보내고 얘는 분자의 진수로 보내면 돼요. 내가 원하는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아,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설명드리면 이게 왜 이렇게 돼요가 아니라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로그는 원래 없던 개념이에요. 없던 개념인데 이렇게 계산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 로그 4에 5가 있어. 근데 내가 얘를 밑을 2로 바꾸고 싶어. 2로. 어떻게 해주면 돼? 로그 2 만들고 얘를 분모의 진수로, 얘를 분자의 진수로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너무 쉽죠? 근데 또 하나 있어. 요런 게 있습니다. 요런 게. 이게 뭐냐? 로그 A, B를 밑을 몇으로 바꾼 거야? 밑을 B로 바꾼 거야. B로. 맞습니까? 그럼 자, 해볼까? 로그 B 적고 얘는 A로 가고 얘는 분자로 가니까 얘 약분하면 얼마예요? 1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여기까지? 근데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전 앞으로 이렇게 이해할게요. 잘 봐. 나만의 방법이니 잘 따라오세요. 로그에서 여러분 밑이랑 진수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고 외울 겁니다. 이렇게요. 밑에 진수랑 밑이 바뀌면 전체 수를 역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빠르게. 맞습니까? 그럼 단계를 거쳐갈 필요 없다고. 예를 들어볼까? 로그 3의 2는 얼마예요? 로그 2,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맞습니까? 밑이랑 진수가 바뀌면 전체 수를 역수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3개만 더 뒤로 넘어가면 성질이 또 있습니다. 되게 많죠? 자, 첫 번째 성질이 저기 있어요. 맞죠? 저 뭔 소리냐? 뭐죠 이번엔? 곱하기예요. 곱하기. 맞습니까? 근데 곱하기인데 밑이 달라요. 맞습니까? 밑을 C로 바꿔보자. 앞에 거. 어떻게 돼?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곱하기 로그 C의 B분의 로그 C의 A가 되니까 아, 약분하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건데 이렇게 풀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제 방식대로 잘 외워놓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로그는 잘 봐요. 이렇게 약분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앞으로. 맞습니까? 약분이 돼요. 남는 게 뭐예요? 로그 A분의 얼마? A가 남는 겁니다. 근데 A 같은 몇이라고 그랬지 아까? 1이라 그랬던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 항상. 맞습니까? 이렇게 약분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까? 이런 거 볼래요? 로그 3의 5 곱하기 로그 5의 뭐 9를 보자.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돼? 곱하기면 어떻게 돼? 약분이 되고 남는 건 로그 3이 얼마야? 9가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2개 남았죠? 2개 남았네. 얘도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건대로 보실래?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뭐 할 수 있다? 떨굴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외우세요. 밑에 지수는 분모로 떨굴 수 있습니다. 분모로 떨굴 수 있어요. 분모로. 맞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 로그 4의 16이 아까 2였잖아. 왜 2였냐면 잘 봐.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아. 2의 제곱, 2의 4제곱.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얘는 분자로 떨고 얘는 분 어디로 떨구나?
모로 떨군다고. 분모로. 그러니까 얘가 2분의 4가 되면서 로그 2의 2는 1이니까 정답 얼마예요? 2라고 이해하시는 게 이제 일반적일 겁니다. 그래서 진수의 지수를 분모로 떨굴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맞죠? 이해하셨나요, 이거지? 마지막 하나. 요거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고등수학에서 여러분, 고등수학에서 지수의 로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수의 로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의 로그가 있어요. 고등수학에서. 요거는 외우세요. 교과 과정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다? 지수에 있는 로그의 진수와 밑을 서로 바꿀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로그 A니까 1이니까 둘이 같아지겠죠. 이렇게 외우세요. 맞죠? 원래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저렇게 외우시는 게 훨씬 계산이 빠릅니다. 맞죠? 예를 들어 드릴까? 2의 로그 5의 2는 얼마일까요? 3은 얼마일까? 지수에 있는 로그입니다. 얘랑 얘랑 서로 뭐 할 수 있다고? 바꿀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 3의 로그 5의 2가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완벽합니다. 그렇습니까? 요거 밖에 없어요. 고등교과 과정상. 요거 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요렇게 하시면 로그 성질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린 거고 밑에 세 문제만 풀고 마무리 해드릴게요. 문제 봅시다. 얘도 보시죠. 문제 풀 시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얘 보시죠. 곱하기인 거 보이시죠? 곱하기 어떻게 된다? 약분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맞습니까? 이렇게도 뭐가 된다? 약분된다. 이렇게 약분하시면 돼. 맞습니까? 그러면 계산 바로 나온다. 그런 얘기인 거겠죠. 괜찮습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정답? 같이 한번 볼까? 잘 봐봐. 여러분, 8이 2의 세제곱 아니에요? 2의 세제곱? 3 앞으로 떨굴 수 있잖아요? 그럼 끝났네? 약분. 정답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맞죠? 얘도 한번 볼까요? 로그 8이 256. 되게 커 보이지만 계산 가능해요. 왜? 얘는 2의 6제곱이고 얘는 2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밑에 지수는 분모로 떨굴 수 있고 얘는 분자로 떨굴 수 있고 로그 2의 2는 사라지니까 정답은 얼마예요? 3분의 6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걸 아시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얘도 볼까요? 지수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로그가 지수에 있는 이유는 딱 하나야.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얘가? 너무 깨졌는데? 얘가 4에 로그 2의 3인 것 같아요. 요렇게. 맞습니까? 그지? 자, 로그가 지수에 있는 이유는 뭐다? 얘랑 얘랑 서로 뭐 할 수밖에 없어? 바꾸는 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에 로그 2의 4가 되는데 로그 2의 4는 2인 거 아시겠죠? 따라 정답 얼마다? 9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다음 타임까지 로그 성질을 반드시 익혀서 오시면 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괜찮나요, 이거지? 괜찮나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앞에서부터 밑에 있는 문제 쫙 풀어주시면 됩니다. 유제요. 앞에서부터 유제 번호 쫙 풀어주시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시작하시죠.